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이번 주 핫 이슈는 아무래도 테슬라의 모델 Y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테슬라 중국 공장인 기가 상하이의 물량을 우리나라에 수입하기로 하면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중국산이라니 품질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산 모델 Y가 얼마나 싼지,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기가 상하이 모델 Y의 가격은 5,699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5,700만 원에 딱 맞습니다. 단순 계산상으로도 얼추 5천만 원 언저리의 실구매가가 형성된다는 뜻인데요. 실구매가 계산은 조금 이따 뒤에서 자세히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번 모델 Y 소식은 14일에 발표가 되었고요. 현재까지 집계된 사전 계약 대수는 약 15,000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전 계약금이 300만 원이었으니까 테슬라는 이번 주에만 거의 450억 가까운 매출을 올린 셈이 되는데요. 참고로 작년 기준 테슬라의 국내 총 판매량은 14,500대였습니다. 아무튼 기존 판매 물량은 미국 프레몬드산, 즉 메이드 인 USA였지만 이번 물량은 메이드 인 차이나, 생산국이 바뀐 만큼 가격 외에도 달라진 점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차이점을 분석해 볼게요. 먼저 기존 미국산 모델 Y는 듀얼 모터, AWD 모델인 롱레인지와 고성능 모델인 퍼포먼스만 있었습니다. 물론 출시 초기에는 5,999만 원짜리 싱글 모터 후륜구동인 스탠다드도 있었는데요. 이건 얼마 안 가서 판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즉 기존의 모델 Y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은 롱레인지로 가격은 6천에서 7천만 원대였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수입되는 중국산 모델 Y는 전부 다 싱글모터 후륜구동 모델인데요. 즉 기존에 조기 단종되었었던 미국산 스탠다드와 같은 구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도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닌 중국 CATL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사용되면서 배터리 단가도 낮아졌고요. 운반 거리적인 것도 감안을 한다면 이번 기가 상하이 모델 Y의 가격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중국산 스탠다드가 기존 미국산하고 같은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번에 수입되는 기가 상하이 모델 Y에서는 미국산 스탠다드 대비로 개선 사항이 꽤 많은데요. 거의 마이너 체인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고질병이었었던 휀더 및 도어 등의 단차가 줄어들었다는 평이 많고요. 서스펜션의 세팅감 변경으로 승차감도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실물적인 변화에서는 2열의 이중접합 유리와 비상 레버 커버가 추가가 되었고요. 매트릭스 헤드램프에 디밍 기능이 포함된 운전석 광각 미러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디밍 기능이라는 것은 조도 센서로 주변의 빛을 감지하고요. 후방에서 일정량 이상의 빛이 감지되면 미러를 어둡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ECM 미러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APU가 인텔 아톰에서 AMD 라이젠으로 변경됐다는데요. 덕분에 인포테인먼트 등의 작동 속도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APU는 CPU와 GPU의 통합형 칩셋으로 차량 컴퓨터의 두뇌와 같은 부품입니다. 아무튼 요 정도면 테슬라에서 대형 업데이트를 할 때 쓰는 리프레시라는 표현을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배터리가 다르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존 모델 Y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갔지만 이번 기가 상하이 모델 Y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일명 LFP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보통 국산 전기차들을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다소 낯서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리튬 인산철은 중국산 전기차 위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학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뉘는데요. 일단 장점부터 보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리튬, 인산, 철로 양극재를 구성합니다. 니켈이나 코발트 같이 비싼 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요. 화학적으로도 안정성이 높아서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화재 위험성이 낮다고 합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짧아지게 되고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행거리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간 우리나라 제조사에서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다만 요즘은 배터리 기술이 발전되면서 리튬 인산철도 일정 수준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재 안정성 덕분에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토렉스 EBX와 기아 레이 EB에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구매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기가 상하이 모델 Y의 공식 가격은 5,699만 원, 그리고 23년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은 5,7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목표 이행 보조금 140만 원, 충전 인프라 보조금 20만 원, 혁신 기술 보조금 20만 원을 포함하면 최대 수령 가능한 정부 보조금은 680만 원이 되는데요. 다만 테슬라는 목표 이행 보조금 대상 브랜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목표 이행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차를 판매한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목표 이행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는 수입차 중에서는 벤츠, BMW, 폭스바겐 뿐입니다. 그리고 혁신기술 보조금, 요거는 V2L이 되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V2L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테슬라는 슈퍼차저 등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 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2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해보면 기가 상하이 모델 Y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중대형 전기차에 지급되는 최대 보조금인 500만 원의 충전 인프라 보조금 20만 원을 더해서 52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인산철 배터리의 주행 거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주행 가능 거리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그 갭이 정말 많이 벌어지는데요.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가중 연비, 즉 저온 성능을 반영한 연비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겨울철 주행거리가 하락하는 기가 상하이 모델 Y에겐 불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가 상하이 모델 Y가 인증받은 상온 도심 전비는 365km이지만 영하 6.7도 기준의 저온 도심 전비 거리는 249km로 116km나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복합으로 보면은 상온에서는 350km, 저온은 277km인데요. 23년 전기차 보조금안을 보면 주행거리 450km까지는 보조금이 차등 적용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금 감액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가 상하이 모델 Y의 예상 정부 보조금을 470만 원 정도로 잡고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100%인 18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총 예상 보조금은 65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등록 기준 실구매가는 5,049만 원, 서울 외의 보조금이 더 많이 나오는 곳이라면 4천만 원 후반대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테슬라가 5천만 원이라니 메리트가 정말 크긴 한데요. 다만 겨울철 200km대 주행거리는 좀 거슬리는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차들은 어떠냐? 일단 경쟁군은 국산에서는 아이오닉5와 기아 EV6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차체 크기에서는 모델 Y가 아이오닉5 대비로 전장은 116mm, 전폭은 31mm, 전고는 19mm가 더 크고요. 휠베이스는 110mm가 짧습니다. EV6 대비로도 전장, 전폭, 전구는 더 크지만 휠베이스는 10mm가 짧은데요. 따라서 숄더룸과 헤드룸에서는 모델 Y가 좀 더 넓고 레그룸은 아이오닉5와 EV6가 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워트레인을 비교해보면 참고로 전부 스탠다드 기준이고요. 구동 방식은 세 차량 모두 후륜 구동으로 동일합니다. 마력은 모델 Y가 204마력, 아이오닉5와 EV6는 170마력으로 모델 Y가 34마력이 높고요. 반면에 토크는 모델 Y가 1.1kg 정도가 낮습니다. 근데 이건 뭐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터리와 주행 가능 거리는 모델 Y가 56.88kW에 350km, 저온에서 복합은 277km입니다. 아이오닉5와 EV6에서는 58kW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아이오닉5는 최대 336km, 저온 복합 292km, EV6는 최대 370km로 저온 복합 347km를 갈 수 있습니다. 최대 주행거리 기준, 모델 Y는 아이오닉5보다 14km 정도 더 갈 수는 있지만 EV6보다는 20km 덜 갈 수가 있어요. 저온 기준으로 보면 모델 Y의 주행 가능 거리는 아이오닉5보다 15km, EV6보다는 70km 낮은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전비는 모델 Y와 아이오닉5가 5.1km, EV6가 5.6km입니다. 모델 Y가 인산철 배터리인 걸 감안한다면 전비면에서는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 저온 복합 거리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추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면 EV6는 가장 좋은 전비 효율과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5는 생각보단 전비나 주행 거리 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실구매가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해보면 모델 Y의 예상 실구매가는 5,049만 원, 아이오닉 5는 4,147만 원, EV6는 4,0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모델 Y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고 해도 국산 제조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보조금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갭 차이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 기가 상하이 모델 Y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일단 가성비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수입 브랜드로서는 흔치 않게 직영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분당, 용인, 광주, 대구, 부산, 그리고 서울 강서와 문정, 성수, 마지막으로 제주도 애월 총 9곳입니다. 물론 개수가 아직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직영이라는 점, 그리고 관련 인프라 확대도 잘 되고 있는 만큼 주행거리만 감소할 수 있다면 중국 기가 상하이발 모델 Y 스탠다드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